저널리스트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열국지 8권. 열국지 8권. 지금 보니까 8권에서 오나라 월나라 싸웠던 그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5월 대전 일단은 일단은 5월 대전 이 부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영웅 오자서와 병법의 대가 손무의 활약으로 초군을 대파한 오왕 함려는, 그러니까 오나라 왕 함려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초나라를 격파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도와주었던 인물이 손자병법을 쓴 손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자서라는 장군이죠. 자, 그래서 오왕 함려는 중원의 혁혁한 위세를 떨쳤다. 초나라가 오나라에 대패하고 초소왕이 수나라에 망명을 했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중원의 제후국들은 공포에 질려서 다투어 오나라에 사신을 보내 치하하는 한편 조공을 바쳤다. 오왕 함려는 사신들의 치하를 받고 우쭐해졌다. 부의 짐은 고생할 때를 잊는다는 옛말처럼 그는 초나라를 치기 위해 절치부심하던 때를 잊고 도성의 장락궁이라는 거대한 궁전을 짓고 주색에 몰두했다. 지금 오나라가 손무라고 하는 군사 천재와 오자서라고 하는, 오자서는 초나라에 있다가 초나라에 원래는 초나라 사람인데 도망쳐서 오거든요. 그리고 초나라 그때 당시에 임금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죽였기 때문에 초나라에 대한 어떠한 그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이었는데, 근데 오자서는 굉장히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었죠. 병법을 쓴 손무하고 서로 이제 이 오나라 왕 함려와 함께 오나라 왕 함려를 도와서 초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초나라가 사실 상당한 강대국이었는데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오나라와 함려가 어찌되었건 손무와 오자서의 도움으로 박살을 내죠, 초나라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함려가 이제 보통 사람 마음이 성공하면 이제 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또 저기 마음이 이제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 주색에 몰두했다라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일단 이때 왕들이야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여자와 함께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꽤나 뛰어난 왕조차도 자칫 잘못하면은 주색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왕인데. 게다가 뭐 그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 다 후궁들로 있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주색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이 합녀가 이제 항상 그런 거잖아요. 방심하면은 또 새로운 누군가가 다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리산 오나라하고 이제 오나라가 강대해지면 불안해지는 게 월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월나라 구천이 이게 이제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기게 된 배경이 되는데요. 월나라 구천이 이렇게 오만해진 함려와 싸워가지고 구천이 어찌되었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사실은 이게 오나라가 함려가 아무리 조금 그 주색에 빠졌다고 해도 오나라는 어찌되었건 초나라를 박살낸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자병법을 쓴 손무는 떠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나라와 월나라가 싸우게 되는데, 그때 월나라에는 그 이제 이 범려라고 하는, 월나라에는 범려와 문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두 인물이 굉장히 뛰어난 어떠한 신하들이죠. 문종은 조금 이제 행정가 스타일이라면 범려는 이제 지략가, 그 군사 지략가 스타일인데,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 구천하고 오나라와 합류하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붙었을 때 사실 월나라 구천이 아무리 합류가 이런 식으로 주색에 빠졌다라고 해도 이 오나라가 워낙 이미 이제 강대국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라고 만만한 공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범려와 구천이 깨를 짜낸 것이 죄수부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런 사형수들,
걔네들을 불러다가 이제 어차피 죽을 인물들이니까 그 걔네들을 부대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오나라 진영 앞에다가 가게끔 한 다음에 그곳에서 막 이제 합려를 꾸짖고 합려를 욕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죄수 부대가 칼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전쟁터라고 해도 전쟁에 칼 들고 와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욕설을 하더니 스스로 자결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다음 부대가 나가가지고 또 막 합려를 욕하더니 또 자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 군사들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거를 계속 보게 되겠죠. 보초들까지도. 그래서 모두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을 때, 그때 구천이 본대를 이 옆과 뒤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오나라 진영의 옆과 뒤를 쳐서, 옆구리와 뒤를 쳐서 그렇게 해서 오나라를 박살내서 오히려 이 전쟁에서 월나라 구천이 이기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함려는 죽게 됩니다. 함려는 이제 월나라 장수에 의해서 한쪽 다리에 창을 맞았다가, 그랬다가 이제 도망가는 길에, 오나라로 도망가는 길에 결국 이제 죽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복수가 필요하게 되죠. 그 함려의 아들 부차. 함려의 아들 부차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려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해서, 근데 이제 부차는 사실상 이 이제 그때 왕들이 이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자서가 이렇게 밀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이 복수심이 약해지면 안 된다 해서 와신 상담에서, 와신 상담이 그거잖아요. 나무 땔감 위에서 자고 쓸개를 핥아 먹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그 땔감 위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죠. 복수를 끝낼 때까지는 나는 이제 저기 편안하게 안 잔다 하고. 그래서 이제 부차가 이제 오자세의 도움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러고 이제 구천은 또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항상 좀 뭐랄까 도덕적 해이가 오잖아요.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구천은 또 해이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차가 또 이제 구천이랑 싸워가지고 이번에는 부차가 이겨서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천은 다시 구천이 이제 부차한테 패배하게 되고, 부차한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해서 부차가 그러면 내 밑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라 해서 구천이 자기 와이프와 범녀를 데리고 오나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마국간도 막 저기 청소하고 온갖 이제 치욕을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월나라는 문종이 이제 다 대신해서 이제 대리해서 이제 행정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천은 또 이제 그 저기 부차의 막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고생하고, 근데 이제 부차가 몸이 아파서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차가 알아 누웠을 때 그때 범녀가 또 꾀를 내죠. 부차한테 가가지고 구천 이제 그 범녀가 자기가 모시는 구천한테 이제 그 오나라 왕 부차한테 가가지고 부차의 변을 맛보면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내가 판단하는 그 기술을 옛날에 그런 의료 기술을 배운 적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의 변을 받아서 맛보고, 그리고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해주면은 진짜 병이 나았을 때 큰 환심을 얻어서 귀국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범녀가 또 꾀를 내고, 그래서 이제 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구천은 어쨌든 부차 앞에 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제 생글생글 웃었다는 표현은 그겁니다. 이제 임금의 비를 맞추면서, 이런 뜻으로 제가 방금 이제 약간 그런 뜻의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임금님께서 이렇게 그 변을 보면 내가 그거를 맛보고 임금님이 지금 완쾌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임금님 이제 곧 다 나오실 것 같아요. 도끼가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부차가 완쾌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차가 완전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부차가 이제 구천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제 오자서는 사실상으로는 못마땅하죠. 왜냐면 오자서가 볼 때는 구천은 복수를 할 인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천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로 보고 있어서
오자서는 구천을 돌려보내면 안 되고 죽여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미 그 정도 짓까지 했던 구천한테 마음이 빼앗긴 부차는 이제 구천을 믿고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구천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복수를 하겠다면서 쓸개를 핥아 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신 상담 이제 쓸개 앞에 와신은 부차가 복수할 때, 그 다음에 상담은 구천이 부차한테 복수할 때 쓸개를 빨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나라를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월나라에서 가려 뽑은 미인 서씨라고 하는 미녀를 부차한테 바치고, 부차는 이제 서씨랑 노느라고 정신없죠. 그리고 충신 오자서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서씨는 단순히 이제 저기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범녀한테 이제 상당히 훈련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소양도 있었고, 그래서 그 소양 있는 이 어떠한 말 화법으로 이 그 부차를 그 오나라가 월나라가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부차한테 은근히 침대에서 오나라의 어떤 오자서 같은 인물은 이제 월나라를 먼저 망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는데, 서씨가 은근히 침대에서 부차한테 월나라는 이제 이미 항복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중원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관심을 글로 돌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또 오자서를 쓱 이제 이간질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임금께서 너무 이 뭐랄까요, 재미없는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들이 많다라던가, 뭐 이른바 고리타분한 사람하고 함께 한다고 말들이 많다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오자서를 저기 오자서에 대한 어떠한 안 좋은 이미지, 그리고 오자서를 좀 멀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서씨가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부차는 점점 오자서가 싫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오자서를 죽이게 되죠. 너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해라 하고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되고, 오자서는 사실 부차가 이전에 구천한테 복수를 할 때, 아버지의 복수를 할 때 굉장히 도와주었던 1등 공신인데 그렇게 험하게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차는 서씨의 말대로 또 그때 이제 서씨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부차의 어떠한 허영심을 부추기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백비라던가. 백비도 사실 월나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월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중원에 관심을 두게 함으로써 이 자기가 이제 맹주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오나라 왕 그 부차는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어디 그 지역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 왕들 사이에서 모여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짱이야 그 행사하려고, 맹주에 오르는 행사를 하려고 간 틈을 타서 이제 그러니까 대군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오나라가 좀 비어 있고, 그때를 타서 월나라 구천이 이때다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나라를 계속 공격하고,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바로 망하는 건 아닌데 시일이 걸리죠.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서 결국 오나라는 망하게 되고 구천이 다시 복수에 성공하는 그런 이제 그 오나라 월나라의 어떠한 전쟁에 대한, 그리고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긴 그 이야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구천 월나라가 이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서씨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썰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서씨는 워낙 미인인데다가 경국지세, 오나라 왕 부차가 서씨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움과 또 이 똑똑함, 지성미 등에 반해가지고 서씨만 끼고 돌다가 나라 망한 거잖아요. 물론 서씨는 이제 일부러 오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한 약간 여성 첩자 같은 거였는데, 근데 이제 서씨가 다시 이제 월나라로 오게 되니까, 근데 이제 서씨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저기 서씨를 본 구천의 부인, 그래 그 구천의 아내가 서씨를 이제 죽여버리게끔 그렇게 이제 수를 쓰고, 근데 지금 이 책은 보니까 그 썰이 몇 개가 있거든요. 범녀가 서씨를 데리고 이제 그 어디론가 은거해서 먼 곳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이제 범녀는 상인이 되어서 부자가 됐고 서씨와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씨를 결국 이제
그 저기 구천의 부인 이제 여왕이 이제 얘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얘의 아름다움에 우리나라 구천 내 남편 우리 구천 왕도 서씨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리면은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나라를 망칠 수 있겠다 해서 부인이 죽였다는 썰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보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약간 썰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서씨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 원래 이제 강 이렇게 얕은 강이 있는데 이제 서씨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이러고 서씨가 이제 고향에 가려면은 건너야 되는 강이 있는데 거기가 얕아서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강이었는데요. 근데 그 서씨가 건너기 전에 며칠 전에 이미 이제 이 여왕의 명령에 의해서 강 가운데쯤을 굉장히 깊게 팠고 그리고 이제 서씨한테는 너 이제 고생했으니까 고향돼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이제 이거는 상이다 하면서 상자 안에 보석 많으니까 잘 챙겨가라 이러고 그것을 배낭처럼 이제 상자를 이 천으로 해서 배낭처럼 꽉 묶어가지고 서씨한테 이제 그 강을 건너서 니네 고향으로 가라라고 했고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서씨가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빠져 죽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된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참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책이랑 착각했는데 어쨌든 서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드라마틱한 게 많이 있으니까 이 책은 이제 그 구천의 부인이 서씨를 말가죽에 넣어서 바위돌에 묶어서 강물에 쳐넣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씨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룻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말가죽을 잡아서 끌어올렸는데 그 나룻배는 뜻밖의 어부로 변장한 범녀가 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보가 미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범녀가 서씨를 구해가지고 같이 떠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그 저기 약간 이제 좀 아름다운 버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게 사실상으로는 이게 열국지를 보다 보면은 와신상담 사자성어와 관련된 오나라와 월나라의 전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인간의 많은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편이 이제 바로 이 열국지 8편이었다. 그 뒤에 이제 오기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오기도 굉장히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그 재미있는 어떠한 스토리가 많은 8권이고 오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열국지 8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와신상담 사자성어도 있고 여기서 와신상담 사자성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편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